누군가를 너무 붙잡아 본 적 있으신가요? 떠나는 기척을 느끼면서도 혹시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문을 닫지 못했던 적 말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마음을 집착의 고통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정은 물과 같아 흘러야 맑고 머물면 썩는다. 사람을 사랑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일만큼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떠날 사람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그는 인연이 닿으면 잡지 말고 조용히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의 끝을 억지로 붙잡으면 남는 건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의 평안마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연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연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빚는 것이다. 즉, 사람은 다만 만나고 헤어질 뿐, 그 만남의 길이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떠나는 일을 원망할 필요도, 머무는 일을 과도하게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물 때는 고맙게, 떠날 때는 담담하게 하라. 그 한 문장에 정약용의 관계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그대를 약하게 만들고 비우는 마음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짜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놓을 줄 아는 데서 온다. 그는 그것을 마음의 절제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연의 흐름을 바다의 파도에 비유했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물러나야 바다가 숨을 쉰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보내야 나의 삶이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라. 사람에게 기대면 그 사람이 떠날 때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면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인연의 진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떠남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자기 안에 머물 줄 모르는 자다. 즉, 타인의 존재로 내 삶을 채우려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그는 그 불안을 멈추는 방법을 비움의 지혜라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인연은 머물러도 고맙고 떠나도 평안하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던 날 그를 배웅하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뜻을 논하던 벗들이 조용히 등을 돌렸지요.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벗이 떠난 것은 내 불행이 아니요 세상이 제 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는 사람의 변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인연이란 본디 흐르는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유배지 강진에 머물던 시절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어쩌다 벗이 편지를 보내오면 그는 기뻐하기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덮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사람의 정은 들물과 같아. 밀려올 땐 넘치고 물러날 땐 흔적도 없다.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바람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젊은 시절 벗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크게 아파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믿은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에 집착한 것은 나의 교만이다. 그가 말한 교만이란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착각이 인연의 가장 큰 고통이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깊이 묵지 않았고 누군가 떠나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그대를 떠나면 그대의 복이 옮겨가는 것이다. 복은 머물 곳을 찾아 옮겨 다닌다. 즉, 떠난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매달릴 이유도 없다는 뜻이죠.
그 떠남이 내 운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연은 붙잡을수록 탁해지고 놓을수록 맑아진다. 그는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원망 대신 그리움의 자리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움이란 미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에 머물렀던 시간에 대한 감사였지요. 정약용은 어느 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잡는 것이다. 떠날 이는 이미 마음을 거두었는데 그 손을 잡는 건 바람을 움켜쥐는 일이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나간 뒤 시원함을 남긴다. 즉, 인연도 떠나고 나면 그 시간의 향기만 남을 뿐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연의 떠남을 받아들이는 법을 물의 철학으로 설명했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고이면 썩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는 마음에 떠난 사람을 붙잡아두면 결국 내 마음이 탁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는 인연을 막지 않았고 그 대신 스스로의 흐름을 지켰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머물러야 할 때를 모르고 떠나야 할 때를 모른다. 그러니 그대는 알아야 한다. 붙잡지 않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그는 진짜 사랑은 잡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잡는 사랑은 욕심이 되고 보내는 사랑은 자유가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고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대에서 상처가 나고 미련에서 괴로움이 자라며 마음을 잃어 자신이 무너진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대하지 말 것, 미련을 두지 말 것,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둘 것. 그는 이것을 관계의 세도라 불렀습니다. 첫째, 기대하지 말라.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그 사람의 그림자에 묶인다. 그가 말한 그림자란 내가 상대에게 기대서 생기는 내면의 의존을 뜻합니다. 기대가 깊어질수록 상대의 말과 행동에 내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울고 웃는 것은 내 마음의 열쇠를 남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안의 중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기대는 애정의 이름을 쓰지만 결국 집착의 옷을 입는다. 정약용은 그 기대를 끊는 것이 인연의 첫 번째 평화라 했습니다. 둘째, 미련을 두지 말라. 정약용은 인연이 끝난 후 미련을 가장 큰 독이라 여겼습니다. 떠난 인연은 추억으로 남기되 마음으로 묵지 말라. 그는 사람의 마음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흘러가야 새물이 들어온다고 했지요. 떠난 이를 붙잡으면 내 마음은 고여버립니다. 미련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탐욕의 시작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인연은 닿으면 놓아야 한다. 그대를 떠난 사람은 이미 그대의 길 위에 없다. 셋째,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라.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중심을 두면 흔들리고 자신에게 중심을 두면 고요하다. 그는 인간관계의 고통이란 결국 자신의 중심을 타인에게 넘긴 데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무너지는 이유는 그가 아니라 나를 잃었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를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던 나의 평안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그 문장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평생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에 단련된 평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 원칙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댈수록 흔들리고 마음을 비울수록 단단해진다. 그는 결국 인간관계의 평안을 타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질서 속에서 찾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떠남조차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이 철학은 냉정이 아니라 세상을 오래 겪은 이의 자기 보호의 온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대를 떠나도 마음이 그대를 떠나지 않으면 괴로움이 그 자리에 남는다. 그래서 그는 떠난 사람보다 내 마음의 머무름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정약용은 인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움의 수양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우면 고요하고 고요하면 보인다. 그에게 비움이란 단순히 사람을 잊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을 비우는 일, 즉 이 관계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받아들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복이 들어오지 못한다. 떠난 인연을 비워내야 새로운 관계, 새로운 평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는 그 비움을 마음의 재배치라 불렀습니다. 떠난 이를 붙잡는 일은 빈자리를 막는 일이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무너짐을 보고도 담담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자연이요. 변한 이를 미워하는 건 어리석음이다. 그는 세상을 계절의 이치로 보았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여름에 지는 건 배신이 아니라 순리이지요. 사람이 떠나는 것도 그와 같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계절을 인정하지 못할 뿐이다. 그의 철학은 인정이었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고 머무는 사람은 머물게 두는 것. 그는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연은 길처럼 두라. 걸어간 이의 발자국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새 풀이 자라게 하라. 그 말은 떠난 인연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감사로 바꾸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떠난 이들에게 한 번도 원망의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짧은 문장을 썼습니다. 그때의 웃음이 지금의 나를 지켰다. 그는 그것으로 마음의 정리를 끝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사람을 정리하지 말고 내 생각을 먼저 비워라. 그는 감정이 복잡할 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판단은 분노나 미련의 그림자가 남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야 관계를 볼 수 있다. 그는 이것을 관계의 명상이라 불렀습니다. 상대가 아닌 나를 들여다보는 명상. 그 안에서 비로소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집착했을까? 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허다. 즉, 내 마음의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리움이 아니라 집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고요로 채워라. 그 고요가 그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는 실제로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바람과 강물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알겠다. 사람이 떠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떠난 자리를 내가 메우면 된다. 그의 깨달음은 단순했습니다. 떠난 사람을 채워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떠나면 그대의 평안을 지킬 기회가 온 것이다. 즉,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는 하늘의 신호였습니다. 정약용은 떠난 인연을 놓은 뒤에도 세상과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경계하되 여전히 사람 속에서 배웠고 사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피하지 말고 다만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 그에게 인간관계란 끊어야 할 것이 아니라 거리의 조율이었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그는 그 사이의 절묘한 간격을 인연의 온도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새 제자들을 가르치며
다시 관계의 온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 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의 문은 열되 그 문턱은 낮추지 말라. 즉,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지만 내 중심의 선은 결코 넘어주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평화를 균형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면 쓸쓸하고 너무 가까우면 괴롭다. 그러니 사귐엔 바람의 간격이 필요하다. 정약용이 말한 바람의 간격은 언제든 흐를 수 있고 언제든 멈출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가 유지될 때 관계는 부담 없이 오래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람에게 정을 주되 의지하지 말라. 의지는 사랑을 병들게 한다. 정은 주는 것이지만 의지는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의지가 깊어질수록 상대의 행동 하나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그대의 행복을 지켜줄 수 없다. 행복은 오직 그대의 마음이 지키는 것이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물레의 회전에 비유했습니다. 물레는 돌면서 실을 뽑는다. 관계도 돌고 돌아야 실이 끊어지지 않는다. 즉, 너무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인정할 때 관계는 억지로 이어지지 않아도 오래갑니다. 그는 인연을 이어가는 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말을 줄여라. 말이 많으면 마음이 새고 마음이 새면 관계가 흐른다. 둘째, 기대를 낮춰라. 기대는 관계의 독이다. 셋째, 내 평안을 지켜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선한 인연도 흙탕물처럼 흐려진다. 그는 이 3가지가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라 했습니다. 정약용은 떠난 사람을 붙잡지 않았지만 남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주는 일과 사람에게 매달리는 일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일이고 매달림은 기대는 일이다. 베품은 자유를 낳고 기대는 번뇌를 낳는다. 그의 관계 철학은 늘 자유로운 온기였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랑이 순수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나는 남는다. 남는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지혜다. 즉, 사람을 잃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내 중심을 잃는 것이 진짜 상실이라 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모든 관계의 기준점이었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되 내 평안까지 맡기지 말라. 그것이 인연을 오래 지키는 법이다. 그의 철학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벗, 제자, 벼슬, 가족까지. 그는 관계의 시작과 끝이 모두 덧없음을 알고도 끝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떠남을 두려워하면 복이 머물지 않는다. 그가 말한 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의 고요한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늘은 남는다. 하늘이 내 인연을 거두는 이유를 묻지 말라. 그는 인연을 하늘이 짜는 실이라 여겼습니다. 누가 내 곁에 머무는가, 누가 나를 떠나는가는 결국 내가 아닌 하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그의 삶에는 고요가 찾아왔지요. 떠남을 받아들이면 머무는 이마저 고마워진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이치를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은 불어야 하늘이 맑고 인연은 흘러야 마음이 청하다. 즉, 관계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서로의 길을 가야 다시 순환이 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한 인연이 끝나는 순간을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빈자리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은 비운 자리에 복을 담는다. 그래서 그는 인연의 끝을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그대는 떠남을 슬퍼하는가?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그대가 떠난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면 새 인연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세상 모든 인연의 끝에는 늘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 그 자리를 미련과 원망으로 막지만 않는다면 말이지요. 정약용은 떠나는 이들을 향해 단 한 번도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대의 길이 평안하기를, 그대의 떠남이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를. 그의 냉정 속엔 언제나 따뜻함이 있었고 그 따뜻함은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람은 오고 가지만 마음의 품격은 남는다. 즉, 떠나는 사람보다 그 떠남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붙잡는 자는 흔들리고 보내는 자는 단단하다. 이 한 문장은 그가 평생을 걸어 깨달은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막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떠남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행이다. 그에게 떠남을 받아들임은 세상을 내려놓는 수행이자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공부였습니다. 그는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불안하고 하늘의 뜻에 기대면 고요하다. 그의 마지막 교훈은 이렇습니다. 인연은 흘러야 하고 사람은 머물러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떠남은 곧 복의 초대장이니라. 정약용은 인생의 끝에서 한 줄의 문장으로 모든 인연의 이치를 정리했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라. 그대의 평안이 가장 귀하다. 그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굴곡을 지나 마침내 마음의 고요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요는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중심을 찾은 자의 평정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엔 사람을 믿었습니다. 중년엔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그는 떠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떠남이 자신을 다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깊게 만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야 나는 나에게 돌아온다. 그는 사람을 잃는 일보다 자신을 잃는 일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마지막 지혜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붙잡지 말라. 붙잡는 순간 복이 멈춘다. 둘째, 원망하지 말라. 미움은 떠난 자보다 남은 자를 괴롭힌다. 셋째, 고요히 감사하라. 머물렀던 시간만으로도 인연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는 인연을 완성의 시점에서 바라봤습니다. 헤어짐도 과정의 일부일 뿐 결코 실패가 아니라 완결의 순간이라고 여겼지요. 정약용은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떠난 이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닦아라. 그에게 삶이란 사람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떠남을 받아들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유배의 마지막 해 고요한 새벽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오고 가는 구름, 인연은 머물다 흩어지는 바람. 구름을 잡지 말고 바람을 가두지 말라. 그 시는 인생의 결론이자 그가 얻은 자유의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대의 길은 남는다. 그 길 위에 평안을 심어라. 그가 전하고자 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평안에 책임을 져라.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복이
조용히 그 길 위로 찾아옵니다. 그의 마지막 교훈은 이렇게 끝납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흘러간다. 남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한 줄로 남기겠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을 붙잡지 마라. 인연은 흘러가야 복이 되고 매달림을 버려야 평안이 온다. 진짜 어른은 사람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